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 정책의 핵심은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보다 세심하게 고려하여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장애 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등급제 도입 31년 만에 변화인데요. 또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해 앞으로는 개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달라진 장애인 정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 보건복지부 권병기 장애인 정책과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장애인 등급제 도입 31년 만에 장애인 정책이 이제 바뀝니다. 좀 큰 틀에서 변화를 소개해 주실까요? 예, 이번에 시행되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의 핵심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으로 세부적으로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주로 많이들 알고 계신 것처럼 장애 등급을 없앤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해서 장애인들의 개별적인 장애 상태, 욕구, 그리고 환경을 보다 세밀하게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 복지 전달 체계를 강화해서 서비스가 있는지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나 이런 걸 최소화하고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인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 충실한 사례 관리를 통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게 장애 등급제가 이제 폐지가 됩니다. 그럼 그 전에 있었던 장애 등급제가 어떤 거였나요? 예. 1988년도에 서울 장애인 올림픽 대회가 개최되면서 장애인 복지를 큰 폭으로 확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장애인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럴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학적인 심사를 거쳐서 장애인을 인정하고 장애인으로 등록하는 장애인 등록제가 시행되었는데 이때 이 과정에서 신체적인 기능을 손실한 정도에 따라서 장애 등급을 1급부터 6급으로 구분하는 제도가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이런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장애 등급은 장애 상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어느 정도 통일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네. 초기 단계에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어느 정도 유용한 수단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감면이나 할인과 같은 비교적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경우에는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장애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서비스를 적용하게 되면 보다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장애인 복지 서비스가 활동 지원 서비스나 장애인 연금 등 보다 심화 발전되고 또 장애인들의 욕구가 보다 다양화되면서 이 공급자적 관점에서 나름 효율성이 있었던 이 제도들이 장애인 당사자의 관점에서는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장애 등급제가 장애인의 개별적인 장애 상태, 그다음에 욕구, 환경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장애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네. 이런 비판을 정부가 수용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장애 등급제가 공급자 측면에서는 효율적이었지만 수요자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가 되는 거군요. 예. 자, 그러면 이번에 추진되는 이 장애 등급제 폐지의 핵심을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장애 등급제 폐지의 핵심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와 더불어 개별적인 욕구 그리고 생활 실태 등을 보다 세심하게 고려해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새로운 플랫폼 위에 장애인 복지 정책을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더불어 당당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장애 등급제 폐지가 한꺼번에 되는 건 아니고요. 단계적으로 폐지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고 또 어떻게 폐지가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예, 장애 등급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장애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모두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장애 등급만으로 장애인의 개별적인 복지 욕구를 획일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장애 등록 제도는 계속 유지를 합니다만 그 안에 1급과 6급까지의 장애 등급은 없앰으로써 장애 등급이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존 1, 3급의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 개발되어 온 다양한 사회적 우대 제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들을 계속 유지하고 장애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증과 경증으로의 구분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장애교 협의를 거쳐가지고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순화시키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 두 가지의 구분은 남겨두도록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만약에 장애 등급을 받은 장애인도 이번에 이렇게 개편이 되면서 다시 판정을 받아야만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기존 1급과 3급의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그다음에 4급과 6급의 장애인은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시스템상 자동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장애 판정을 다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등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장애를 재판정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판정 기간이 되신 분들은 재판정 시기에 장애 정도로 심사를 받게 됩니다. 네, 그래도 뭐 다른 기존 제도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발급됐던 장애인 등록증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들어있을 텐데 이것도 다시 발급을 받아야 하나요?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새로 발급되는 장애인 등록증, 일명 복지카드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네. 여기에는 장애 정도를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해서 기재를 합니다만 사실상 기존의 지체 1급, 지체 3급 이런 식으로 기재하던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장애 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기존 복지카드를 계속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분실이나 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을 하시면 중증 또는 경증으로 구분된 새로운 복지카드가 발급이 됩니다. 네. 자, 기존의 장애 등급 기준으로 지원이 됐었던 141개 서비스 가운데 12개 부처 그리고 23개 서비스 대상이 이제 확대되는데요. 자, 먼저 건강보험료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등이 줄어들죠. 예, 저희가 장애 등급을 폐지함에 따라서 여러 관계부처에서 장애 등급을 활용해서 개발되어 온 141개 서비스의 지원 기준을 정비해야 했습니다. 네. 이때 가장 중요시했던 원칙은 제도가 변경된다고 해서 장애인 당사자에게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었고 이러한 원칙하에 기준 개선안을 협의해 나간 결과 23개 서비스의 경우 지원 대상이 오히려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제도로 설명을 드리면 네. 기존에는 1, 2급 장애인에 대해서 30%의 보험료 경감을 했었습니다. 이제 등급제 폐지에 따라 1, 2급 장애인의 구분을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경감 대상을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으로 확대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에 32만 명에게 제공되던 보험료 경감 혜택이 30만 5천 명 정도 늘어난 62만 5천 명으로 확대됩니다. 건강보험료 경감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1, 2급은 30%, 3, 4급은 20%, 4, 5급은 1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중증에는 30%, 경증에는 20%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3급 장애인분들은 20에서 30으로 4, 5급 장애인분들은 10에서 20%로 보험료 경감폭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겼습니다. 네. 뭐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위해서는 이런 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보조구나 또 보조기구 그런 것들도 지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 부분도 확대가 됐나요? 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생활을 위해서 건강보험에 제공하는 장애인 보장구 및 보조기기 지원 품목이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네. 장애인 보장구의 경우 7월부터 자세 보조용구, 욕창 예방 매트리스, 그리고 이동식 전동 리프트, 휠체어 지원 대상을 기존 1, 2급 지체 뇌병변 장애인에서 중증 지체 뇌병변 장애인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10월부터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흰 지팡이의 기준액을 인상을 하고 저시력 보조환경의 내구 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의 경우 기존 28개 품목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올해는 전동침대와 안전손잡이를 추가해서 네. 30개로 확대하고 2022년에 36개까지 단계적으로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적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장애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 대상을 좀 확대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사례를 좀 들어서 소개해 주실까요? 예, 지자체에서도 장애 등급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약 1994개 정도 되어 있고 이 부분을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장애 등급을 기준으로 이제 구체적인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이 약 650여 건을 확인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도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지자체 조례 정비를 진행하고 있는데 약 200여 개 사업의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의정부시의 경우에 유료 방송 이용요금 지원 대상을 기존에는 1급 장애인에 대해서만 지원했는데 네. 앞으로는 이를 중증 장애인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기존의 2급, 3급 장애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사례를 보면 평창군의 경우에 종량제 봉투 제공 및 수수료 감면이 1, 2급 장애인이었고 그다음에 이천시의 수도요금 감면도 1, 2급 장애인 대상이었는데 이 두 사업 모두 중증 장애인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기존에 제공됐던 서비스들도 그대로 제공이 되는 건가요? 나머지 서비스들은 대부분 현행 수준이 이제 유지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가 변경된다고 해서 당사자에게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을 네. 저희가 견지를 해왔고 그래서 다행히 나머지 사업들은 이제 기존의 1, 3급 대상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던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계속 지원하게 되면 지원 대상의 변화 없이 기존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핵심 사업으로 좀 넘어가 보면요. 이 장애인들에게 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이제 시행됩니다. 이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훈련받은 전문 인력이 2인 1조가 되어서 서비스를 신청한 장애인을 방문해서 면담하면서 개별적인 사항을 세심하게 조사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옷 갈아입기, 실내외 이동과 같은 일상생활 동작이라는 부분이 있고 전화 사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등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타인의 도움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4단계로 구분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 외에도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는지, 혼자 사시는지, 그리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상태는 어떤지, 그다음에 이동에 불편히 계신 분들이 1층에 사시는지, 지하나 엘리베이터 없는 2층 이상에 사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서비스 지원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구체적인 조사에 들어가서는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종합조사의 매뉴얼도 대폭 보완하고 개선하였습니다. 예컨대 옷 갈아입기라는 하나의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조사하는 데 있어서 지체 장애인의 경우에는 옷 갈아입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보장구 부분 때문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평가하는 반면에 네.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옷의 청결 상태, 색깔과 무늬, 앞뒤를 구별하기 어려워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들을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매뉴얼을 보완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종합조사 신청을 원하는 장애인은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될까요? 기존에는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 등급 1상급 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네. 앞으로는 6세 이상, 65세 미만에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 밖에도 또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서비스 안내에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장애인 정책이 이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보완해 나갈 계획이신지 마무리 말씀 해주시죠.
예, 그 장애인 정책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수요자 중심의 지원 체계로 개편하면서 이걸 기반으로 더욱 장애인 서비스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그 일상생활 지원의 경우에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의 비율이 14.4%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현재 65세 미만 장애인의 5.8%에 불과합니다. 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활동지원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 서비스 유형도 다양화시켜나갈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이동과 주거 부분의 지원을 위해서 특별 교통수단을 확대하거나 그다음에 24시간 케어가 가능한 스마트 홈을 저희가 시범 사업을 현재 실시하고 있고요. 소득이나 고용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연금이나 일자리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장애인들이 되게 기묘한 부분 중에 하나가 건강과 의료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건강주치나 발달장애인에 대한 거점병원 등 건강관리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권병기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